우선은 또 대표님께서 최근에 또 미국도 갔다 오셨고 이 미국 육류 소비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 육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들이 지금 왜 상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워낙 시장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송아지 가격, 두 번째는 곡물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인건비, 뭐 이제 물류비, 뭐 포장비, 뭐 창고료, 환율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는 미국의 그 실업급여,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도 더 실업급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 일 안 하고 싶은데, 천천히 일하고 싶은데 좀 빈둥빈둥 놀아도 그 사람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그만두면 옆에 공장 가면 되거든. 옆에 공장 가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줘 라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야. 우선은 벨트가 쫙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작업의 속도가 다 느려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1000조 작업했던 데들이 뭐 500조밖에 못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한때는 목전지라는 미국의 이제 돼지고기인데, 목전지라는 상품 자체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유는 뼈로 붙어져 있는 건 미국 내에서 유통이 됐었어요. 작업하니까 뼈가 붙어져 있으니까 작업을 대충 해도 미국에서 판매가 되니 다시 그거 주걱뼈 제거하고 우리나라 스펙으로 목전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아무도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햄버거를 많이 먹는 나라다 보니까 그거 포장해갖고 이게 이렇게 비용 들어가서 할 밖에야 그냥 우리는 갈아 먹을래. 그래도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으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소고기 가격은 곡물 가격이에요. 곡물 가격이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송아지 키우는데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소비량이 엄청 늘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소비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인당 1kg만 먹어도 그 물량은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1kg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육류서출량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1kg면 그럼 이 양을 1년에 갖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누면 이 물량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만큼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네 국내에서 소비량이 늘어났으면 우리나라에 보낸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생산하는 데서는 그 인력도 없고 공급이 딸리고 있는데 소비량은 소비량도 늘어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업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건을 달라고 했었던 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이렇게 오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국내 시세가 오파 가격이 10,000원일 때 우리나라 시세는 9,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0원에 수입을 했어. 근데 얘네가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쯤 됐더니 시세는 11,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난 손실 볼 줄 알고 유지할 줄 알았는데 이익을 봤네? 근데 또 매일 모레 또 오파를 하려고 했더니 오파가 11,000원이야. 수제 11,000원이니까 또 구매를 했어. 밑에 됐더니 12,000원이 됐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1,000원을 비교하지만 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수입업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익도 많이 본 건 사실이에요. 단 지금에 대한 문제가 언제 이 금액이 꺾일지 모르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는 약간 비슷하네요. 언제 꺾일지. 약간 지금 버블 같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버블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이거 그 밥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빠져줘야 오파 가격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빠지는데 이게 어떻게 빠집니까? 라는 거지. 포장 비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장 재질을 미국에서 만드나?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지. 근데 어디서 만들어? 중국에서 만들어서 와야 돼. 그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도 편할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로는 왜 아까 보관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은 이제 주가 콘벨트 지역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워싱턴이고, 여기가 LA이고, 여기가 이제 뭐 캔사스 있고, 네브라스카 있고, 뭐 여기 이제 일리노이 있고, 여기 아이오와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롱비치까지 가야 되는 거리의 운송이 3일에서 4일 정도는 걸린다고 봐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일단은 콘벨트 지역에 뭐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기가 뭘 먹어? 옥수수 먹죠. 그러니까 옥수수 가장 많이 자라니까 먹을 게 항상 옆에 있으니 소질이 크기가 좀 좋은 거예요. 옥수수가 자라는 기후와 소가 자라는 기후랑은 대부분 좋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갔었을 때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LA에서 어떻게 보관해? 이 많은 물량이 LA에서 적재됐다 그러면 창고로 입장에서는 촉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은
허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간 허브.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빨리 한 하루 정도 와서 보관해놨다가 여기 롱비치 자리 비었어? 그럼 넣었다가 가는 걸로. 왜?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중간에 있는 내륙에서라도 좀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가격은 유지 또는 상승이고 예.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로나 영향의 이후 앞으로는 가격은 보합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봐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바베큐 전문점 하시는 업주분들이 브리스켓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게 미국의 소비 문화가 좀 바뀌어서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 외식을 했었다고 치면 지금 가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양주를 어떻게 먹지? 대부분 삶아 먹지. 네, 뭐 구부려 먹거나. 구부려 먹든지 네. 삶아 먹든지. 미국은 바베큐 같은 거 먹는 건 텍사스 바베큐 양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지의 일로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브리스켓 자체를 한번 이렇게 통으로 구운 다음에 네. 되게 얇게 썰어요. 예. 그 햄버거에 넣어서 먹는 것들도 많아요. 뭐 카츠델리 같은 데서 나오는 네. 예.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그 가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가 네. 워낙 고기들을 먹는 양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인당 소비량이 제가 알기로 전체 소비량이 55kg? 네. 그 정도 되는데 미국은 100kg가 넘어요. 한 2배 된다고 보면 되네요. 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얘기. 미국에서는 소를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기네 걸 부족하니까 호주에서 땡겨 온단 말이에요. 그럼 호주 네네. 것도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한계가 있어 정도. 미국 소비 시장에서는 미국산 등급 중에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초이스 등급이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나요? 어때요? 우선은 초이스 등급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허나 셀렉트 등급이랑 초이스 등급이랑 가격 차이는 그닥 크진 않아요. 네. 왜냐면 네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를 쿠킹을 해서 가는 거지 보여주진 않거든. 마블링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네네. 얘기하면 얼마만큼 숙성을 잘하고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는 게 그거에 문제가 더 큰 거지.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등급으로 한다고 해도 숙성을 드라이징해서 비싸게 팔아서 먹어도 솔직히 그게 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프라임보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늑간이라는 품목이 있어. 초이스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언그레이드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오, 네네. 이 언그레이드는 뭐냐? 셀렉트, 초이스, 프라임 다 섞여 있는 걸 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농장에서 그때 농장에서 예, 한번 옛날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왜 언그레이드로 표시가 돼? 그 가격이면 걔네들 맞을 때 어떻게 늑간이? 늑간 어차피 뭐 얼마 등급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받으니까. 차이는 안 받으니까. 등급은 당연히 프라임 맛있겠지. 네네. 그래도 늑간 지방 많으니까. 술 맛있겠지.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큰 차이 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도 있네요. 문화 차이가 훨씬 예. 많다고 하지. 알먹신 같은 경우에 마블링이 박혀서 소비자한테 내놨을 때 프라임인데 이건 괜찮네요 라고 네네. 하는 거고 초이스는 몇 개 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아. 알먹신 밑에 있을 때 이쪽 목적 말고 이쪽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뭐 구유로 쓸 수 있겠어. 근데 셀렉트 점점 있는 거 이걸 구유로 내놨다가 소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썰어서 샤브샤브나 나가는 거지 불고기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값비싼 뭐 이렇게 그쵸. 전문 있죠. 레스토랑으로 가거나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드시는 것은 이제 초이스에서 뭐 셀렉트 정도. 프라임 쓰긴 하긴 하겠지만 네네. 프라임은 외식으로 가는 거고 네네. 가정식은 프라임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아, 이게 미국에서도 등급제가 있는데 왜 거기에 굳이 CB 인증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둔 건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 보면 네네네. 등급은 셀렉트, 초이스, 프라임 있다고 치겠습니다. 홀스타인이라든가 헤어포드라든가 브라마인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품목에 나와서 이게 등급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등급을 정한 마블링 스코어와 지방색으로 등급을 매기죠. 연령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 등등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데 해봤더니 얘네들은 나오는 게 초이스가 나오는 게 확률이 적어.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게 헤어포드랑 홀스타인을 먹인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판매되는 건 앵거스예요. 앵거스는 아까 그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피딩만 잘하면 셀렉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앵거스는 한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미국의 한우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종자. 미국에서 선호하는 앵거스 품종의 초이스 등급 이상을 했더니 CAB라는 인증센터에서 설티파이스 앵거스 비프라는 인증서를 딱 박아준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앵거스가 확실하네?
단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CAB가 등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CAB는 좋아. 아니 초이스인데 뭘. 대신 100% 앵거스 종자의 초이스니까 얘들보단 낫겠지라는 거지. 네네. 앵거스는 육색이 좀 짙어. 소 자체가 종자가 좋다 보니 훨씬 맛있거든. 초이스를 한우가 초이스라는 기준을 따지면 너 한우 초이스 먹을래? 유부 초이스 먹을래? 한우 초이스 먹겠지. 그게 앵거스라는 거야 따지면. 한창 유튜브 때문에 막 티본 막 토마호크 엄청 유행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또 생각하는 좀 유행할 만한 부위라든지 어떤 이런 상품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거 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건 거진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마호크는 리바이다 보니까 고기도 맛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살도 이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부채살로 스테이크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트럭에서 판매를 하셨다라든가 저 큐브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부채살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미국의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단가가 제가 알기로 3,000%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가성비 제일 좋은 게 제일 부채살이잖아요. 좋은 게 부채살. 색이 만만한 것도 근데 부채살이었고. 문제는 부채살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 따라서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지. 부채살은 이렇게 고기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심줄이 들어가요 안에. 그럼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고기를 이렇게 썬다고. 그럼 여기는 좋겠지. 저기 이제 맛있고. 예. 여기는 이렇게 근막이 있을 거야. 네네. 그러면 이 반 이상은 좋은데 얘는 근막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방법이 없어. 질길 수도 있고.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 완전 어떻게 달라요. 다르고. 네. 나 같으면 같은 데 이거 먹지 이거 먹겠냐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고기를 옆으로 뜹니다. 옆으로. 부채살을 심을 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으로 홀을 떠서 떠가지고. 행으로 떼서 예. 이걸 제거를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어요. 얘도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적으로 티본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격 내고 저거 먹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같은 등급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등급의 고기들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온 이 고기들 같은 미국산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야, 나 미국에서 고기 먹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네. 왜 한국에서 그 맛을 못 느낄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는 맞겠지. 이게 첫 번째 분위기도 있고 실적으로 보관 방법이 달라요. 유통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미국은 박스에서 포장을 뜯고 냉장실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진공 패킹을 까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피를 닦고 온도 마이너스 1도, 뭐 습도 80도, 85도 정도 보관을 해야 표면은 살짝 마르고 잡내는 날아가겠죠. 드라이징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보관을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한데 미국에 가면 고기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식당이 커요? 작단 말이야. 그럼 냉장고 안에 야채 들고 고기 들고 김치 들고 배잖아. 그럼 그 짓을 못하는 거지. 네네. 그 내가 항상 식당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냉장고를 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냉장고 조그만 예, 데다가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해서 해더라도. 네. 그래서 칸을 만드셔서 네. 얘네가 눌리지 않게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애들이 전체적으로 에어를 좀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눌러져 있으면 색깔이 시커멓게 갈변도 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유명 레스토랑 가면 고기 맛있잖아. 맛있어요, 맞아요. 걔네들이 보고 관리 잘한 거고. 네네. 근데 그래도 그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은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기간. 당연히 있죠. 예. 기간이란 게 기간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들어왔을 네. 때는 막 30일이란 기간조차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에 맡겨야 되는 오래 거예요. 맞게 되는. 특히 여름에 예. 그 더운 태양볕에 컨테이너가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또 틀리고 하시죠. 아, 네네네. 그쵸? 그럼 들이 발생한 걸 까서 좀 세척도 하고 이쁘게 드라이징 형식으로 좀 해서 보관을 해놓으면 꾸덕하게 만들어줘요. 꾸덕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거 충분히 살고 마실 수 있는 고기가 되는데 드립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항상 생산성이 없어, 상품성이 없어. 그럼 그건 누구 몫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봐요. 많네요.